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셀프 리모델링을 위한 25가지 프로젝트 그 내용 책이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예, 1%입니다. 1%. 예. 지연이는 이민규 선생님께서 지었습니다. 1% 변화로 99%를 바꿔가는. 예, 야.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몇 가지 또 도움을 받았던 것을 한번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2부는 내 안에 가능성을 찾아서, 3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4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자, 1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내용 속에 목표 설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패자는 젊어서도 늙은이처럼 생각하지만 성자는 늙어서도 젊은이처럼 행동한다. 패자는 가능성을 두고도 한계점을 찾지만 성자는 한계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는다. 패자는 이대로 좋다 하고 체념하지만 성자는 이것 말고는 없을까 하고 더 나은 답을 구한다. 패자는 오를 수 있는 나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성자는 못 오를 나무도 혼신을 다해 올라간다. 패자는 현실을 머리로만 꿈꾸지만 성자는 꿈을 행동으로 실현한다. 패자는 시작이 요란하고 말로 행위를 변명하지만 성자는 시작이 차분하며 말 대신 행위로 증명해 보인다. 자, 여기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속에서 올리브 웰덴 홈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네요.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이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책의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앤드류 매투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시도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 재능에 대한 관점은 불변 이론 대 정진 이론이다. 네. 그리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믿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 첫째,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판단한다. 둘째, 일단 재능 없다고 믿으면 그것과 일치되게 목표를 낮게 잡거나 노력하지 않는다. 셋째, 그 결과 성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네. 믿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말한 대로, 다시 말해서 믿은 대로 된다라는 거. 자, 자기만의 재능을 찾는 4가지 방법. 자, 타고나면서부터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다.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자.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가고자 하는 곳을 가장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먼저 그곳에 가본 사람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네.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중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저자님에게 박수 쳐주고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에는 출발하기 전에 갈 곳을 학생이 정한다 그랬어요. 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다. 로버트 올슨이라는 분이 말씀했어요. 자, 목표를 갖지 않는 이유. 자, 현재의 상태가 부분적으로 만족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족하다면은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 목표를 갖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싫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이제 정리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할 까닭은, 첫째, 선택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역경 속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한다. 지겨움을 줄여주고 성취감을 갖게 한다.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게 해준다. 자, 끝을 생각하면 시작이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과거입니다. 둘째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미래입니다. 셋째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 현재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생명선이라고 하자면 이 생명선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검토해보자 하는 거예요. 출생. 저는 1959년도에 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자, 저는 35년이 남았죠. 이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35년이 되는 거죠. 만일에 12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남은 시간이 더 길겠죠. 자, 이렇게 출생과 사망과 남아있는 것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못 오를 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뛴다면은 반드시 그 목표는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그리고 물음표. 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일찌감치 단념해야 하면 분수에 넘치는 일은 생각지도 말라는 말인데 잘못됐죠. 자,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도 없다. 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실패를 하셨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는 자, 포기하고 싶을 때 떠올려야 할 사람들, 가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원대한 야망에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행동 중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서 목표 설정과 관련된 8가지 미신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저자는 기록했는데, 목표 설정은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다. 목표 설정에 투자하는 약간의 시간은 성과 달성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켜준다. 두 번째, 연초가 목표 설정에 가장 좋다. 삶에는 리허설이 없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목표 설정은 타이밍이 아니라 결단이다. 세 번째, 목표는 머릿속에 간직하면 된다. 안 보면 멀어지고 아무리 좋은 기억도 잉크만을 못한다. 목표를 글로 써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네 번째,
너무 먼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은 시간 낭비다. 내일은 곧 오늘이 되고 미래는 조만간 당신의 현재가 된다.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5번째, 성공하려면 계획이 완벽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천을 대신할 수 없다. 계획이 불완전해도 일단 실행하고 나중에 보완하라. 6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심히 하기보다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더 적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도 더 빨리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7번째,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다. 혼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더 많이 얻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미신 8번째, 목표란 거창한 일에만 필요하다. 설거지, 쇼핑, 여가활동 등 일상적인 일에도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 오늘의 목표가 뭐지? 라고 묻는 습관을 가지면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예.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은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실행에 옮겨졌을 때 시간은 지락시켜 줄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한두 가지에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낭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겠다. 체중을 줄이겠다. 영어 회화를 마스터하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겠다. 등등.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결심과 목표는 대개 작심삼일 농두삼일식으로 무산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아보고 대안을 모색하자. 목표를 중대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유도 많습니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기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명정소를 못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와서 등등. 예상병력 리스트도 있군요. 돌방 상황에 대한 대비책, 계획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성자가 되려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사장이 되려면 사장님처럼, 선생님이 되려면 선생님처럼, 지도자가 리더자가 되려면 리더자처럼,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처럼. 좋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또 왼손이 알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거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된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네요.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그리고 내 안의 가능성을 찾아라. 이제 2번째 단락입니다. 재능 발굴과 재능 개발입니다. 자, 성자는 성자와 패자에 대해서 패자는 남의 현명함을 비웃지만 성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미소를 찾는다. 패자는 놀이도 일처럼 하지만 성자는 일도 놀이처럼 한다. 패자는 받는 것만큼 일해서 조금만 얻지만 성자는 받는 것 이상으로 일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패자는 조언도 비난으로 듣고 화를 내지만 성자는 비난도 조언으로 듣고 뭔가를 배우며 감사한다. 패자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적게 얻지만 성자는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도 더 많이 얻는다. 패자는 10가지를 알아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지만 성자는 하나를 알아도 10가지를 활용한다. 자신에게 절대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깬 유리를 볼 것인가, 아름다운 경치를 볼 것인가. 실패해도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말라.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4가지 제안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장의 원동력과 열등감,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바꾼다. 자기의 일을 지겨워한다면 안 되겠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 이것도 스스로가 물어보고 정말 멋진 일을 주어진다면 가외의 노력을 쏟지 않는 일을 영원히 지겨운 일로 남는다면
목금이 포도청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면서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7가지 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인데요. 일은 선택할 수도 없어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낸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한다.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보다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긴다. 받는 만큼 일하기보다는 보수 이상으로 일한다. 네, 저는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는 편입니다. 네. 저자는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한다. 받는 만큼만 일하는 까닭, 그리고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면 멍청이, 네, 접시를 닦더라도 열정과 헌신을 다하라. 네. 무보수로 20년간 일할 생각이 있는가? 이란, 또 먼저 뿌려야 거둘 수가 있다. 저자는 여러 가지를 질문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보다 훌륭한 피드백은 없다.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비판받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은 어떠한가? 부당한 비판 이렇게 대처하라. 네. 누군가 옳지 못한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비판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위해 더 중요하다. 부당한 비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끝까지 경청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귀담아 듣지 말고 곱씹지도 말자. 비판 속의 해결책을 찾아보자. 네. 비판자를 협력자로 만든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단지 저항해서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리고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 또 성실은 기본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왼다리 가운데 오른다리를 걸는다. 핵심에 치중하고 부수적인 것을 포기하자. 문제의 원인은 내부 구조에 찾아야 한다. 네, 저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며 10가지를 활용한다. 성공과 IQ의 상관관계, 또 생각처럼 놀지 않는다. 지능과 지식이 성공으로 전환하려면 성공진행의 3요소, 분석적 능력, 아는 것이 힘인가? 예. 그리고 실천적 능력,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네. 세 번째는 창의적 능력, 대개 불가능한 자원이 되라. 네. 또 성공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자는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감정을 살리는 데 치중한다.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 단기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킨다. 외부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일 자체를 놀이처럼 즐긴다.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적절히 조정한다. 끝 마무리 깔끔하며 피드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일을 미루지 않으면 과감한 실천력을 갖고 있다. 무엇을 배우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한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한다. 분석적, 창조적, 실천적 능력을 조화롭게 활용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시간에 대하여서 시간 창출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자,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니고 성자는 시간을 관리한다. 패자는 생각이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지만은 성자는 생각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일한다. 패자는 적극적인 만족을 위해 사소한 것을 먼저 하지만 성자는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패자는 언젠간 거기에 시작하겠다고 계획만 하지만 성자는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실천한다. 패자는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성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도 뭔가를 한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 맴돌지만 성자는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든다. 패자는 게으르지만 항상 분주하고 성자는 부지런하지만 항상 여유가 있다. 시간 관리 못하면 인생 관리도 안 된다고 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소모한다. 좋은 일을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나쁜 일을 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재능 불가능한 자원이다. 돈이나 음식 혹은 다른 값진 자원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철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거에 사용하지 않던 시간은 되찾아서 쓸 수 없다. 시간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다. 시간은 가장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된 자원이다.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 한정된 시간만이 분배된다.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빼올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으며 고용할 수도 없고 구매할 수도 없는 한정된 자원이다. 페이지 154페이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은 철저하게 비탄력적이다. 대부분의 자원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늘어나나 그러나 시간은 아무리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원이다.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이유는 또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자. 그리고 공간 정리의 원리를 시간 관리에 적용하자. 네. 시간 관리 10계명은 시간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만족을 주는 사소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세 번째는 해야 할 일들을 데드라인을 정해 반드시 기한 내에 마무리 짓는다. 네 번째는 자투리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핵심적인 일에 치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적임자에게 위임한다. 맺고 끊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삶을 단순화한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실천한다.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하게 지혜롭게 거절한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린다. 자기만의 안식처를 갖고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시간관리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을 돌아보면 내일이 달라진다. 바빠 그러나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자, 1분을 1시간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분이 그 시간의 내용을 쭉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시간, 첫날 3시간, 마지막 날 3시간, 식사 음료수 마시기와 잡담 1시간 45분, 1시간 25분, 컴퓨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2시간 45분, 빨래와 식사 준비 1시간 50분, 1시간 30분, 친구 선후배와 만나 음주 포함, 첫날 2시간, 마지막 날 1시간, 전화통화 텔레비전 시청 2시간, 마지막 날 1시간, 신문 잡지 1시간 30분, 마지막 날 30분, 공부 리포터 예습 복습 1시간 20분, 마지막 날 6시간 15분, 빈둥거리거나 누워있기 1시간 10분, 마지막 날 1시간, 통화시간과 기타 첫날 1시간 20분, 마지막 날 1시간 50분, 잠자는 수면시간 첫날 5시간 50분,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네, 시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시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해보자. 네, 활용 시간, 여러분들 끝 시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자. 그리고 시간은 돈이 아니라고, 시간은 돈이라고는 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받고 팔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시간은 돈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빈둥거린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시간이 아깝지 않니? 라고 물을 것이다. 시간은 공짜인데 왜 아깝다고 말할까? 생략합니다. 현명한 선택, 기회비용의 최소인 선택. 넘어가겠습니다. 긴급성과 중요성을 혼동하지 말라.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라. 저자는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한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일정 기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한다. 자기 보상과 자기처럼 규칙을 사용하라. 짜투리 시간을 챙겨 여유를 즐긴다. 시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을 길에 뿌리고 다닌다. 시간을 정말로 짜투리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 몰입과 집중으로 성과를 높인다. 성과는 투자한 시간과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파레토의 법칙은 사회적인 문제나 기업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투자하는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파레토의 법칙이 됐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까지 나왔습니다. 206페이지.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잘 알죠.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려면은,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이거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파레토의 법칙으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프로 운동선수의 20%가 대상금의 80%를 받는다. 교칙 위반 사례 중 80%는 20%의 학생들이 저지른다. 인간관계 가치 중 80%는 20%의 관계가 좌우된다. 전화 중 80%는 20%의 사람들에게 걸려온다. 수업의 80%를 이해하는 학생은 20%에 불과하다. 책의 20%의 핵심 내용은 책 전체 분량의 80%에 해당한다. 성과의 80%는 집중해서 일한 20%의 시간에서 달성한다. 20%의 직원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책임진다. 어떤 회사의 총수의 80%는 20%의 상품으로 얻어진다. 백화점 매출액의 80%는 20%의 단골 고객이 올려준다. 20대 80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산다. 모아놓기를 좋아하고 버리지 못한다. 주변이 어지럽고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다.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면 편하게 쉴 틈이 없다. 단 하루도 전화, 인터넷, 텔레비전 없이는 못 산다. 혼자 즐기는 일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의외로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도 그런가? 만약 그래도 만족하다면 그리고 행복하다면 좋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면 삶은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 잡동사니 버리기, 마당 쓸고 동점 죽고. 마당 밭은 줄이고 오지랖은 좁힌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네.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자. 험날 갈 시간은 마련한다. 네. 삶을 보다 단순하게 살려면 저자는 225페이지에서 안 쓰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가감하게 버리라. 아이고, 제가 당장에 이거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라. 전화,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 음악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져라. 예,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 책을 저자가 기록한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 스마트폰 제가 넣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 음악 없이 지내는 스마트폰 없이 시간을 지내라. 가져라. 불청객에게는 가감하게 놀라고 얘기하라. 일과 상관없는 취미생활 한 가지쯤을 가져라. 각종 모임, 부가적인 보직, 만나는 사람을 줄여라. 한 달에 한 번은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네. 마지막 네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정. 패자는 일이 잘못되면 그건 내 탓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자는 일이 잘못되면 그건 내 탓이다 라고 말한다. 패자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더 많이 잃지만 성자는 팀을 먼저 생각해서 더 많이 얻는다. 패자는 부드러운 논쟁거리로 격하게 다투지만 성자는 격한 논쟁거리로 부드럽게 처리한다. 패자는 잘못했을 때도 사과하지 못하지만 성자는 잘못한 일이 없을 때도 사과할 수 있다. 패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찾으려 했지만 성자는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고도 배울 것부터 찾는다. 패자는 시작만 거창하지만 성자는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다. 여러분, 229페이지는 내가 변해야 세상도 바꾼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함께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 물에 끼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네. 그리고 관계를 개설하면 관계를 저해야 하는 요인부터 찾아라. 인간관계를 망치는 7가지 비결. 첫째,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칭찬, 감사, 사과는 절대 하지 않는다. 셋째, 대책 없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인격을 비난한다. 넷째,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고 말꼬리를 잡는다. 다섯 번째, 비난할 때는 상대방의 주변 인물까지 비난한다. 여섯 번째, 부담스러워하거나 민감한 화제를 꺼낸다. 일곱 번째, 짐작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7가지입니다. 비판할 때도 자존심을 세워준다. 미움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까닭.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는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자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다. 사랑이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사과,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까닭. 사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왕 할 사과라면 공개적으로, 변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하라. 사촌이 땅을 사면 정심을 대접한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까닭. 속상해 죽겠다, 속이 뒤집힌다, 밥맛 떨어진다, 구역질난다 등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소화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이게 274페이지에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사촌이니까. 땅을 산 사촌에게 오히려 정심을 사주자. 네, 저자가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패의 진정한 의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패는 첫 번째,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둘째,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셋째, 실패는 당신이 바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많은 신념을 가졌음을 의미할 뿐이다. 넷째, 실패는 당신의 체면이 손상됐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시도하고자 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다섯 번째,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야 함을 의미할 뿐이다. 여섯 번째, 실패는 당신이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할 뿐이다. 일곱 번째,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 이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뿐이다. 아홉 번째,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이다. 열 번째,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할 뿐이다. 11번째, 실패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다만 중단하는 것만이 실패하게 만들 뿐이다. 실패의 진정한 의미는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10번째 마음에 들어요.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할 뿐이다. 자, 이렇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처럼 살지 더 이상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새로운 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나경 씨가 나도 항상 이랬지 하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내 행동이 조금씩 변함을 하게 했다. 윤풍식 씨, 40대인 나로서는 좀 더 실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방향감을 상실한 요즘 사람들에게 좋은 생활 지침서가 될 거라고 믿는다. 진영일 씨, 저자의 풍부한 심리학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를 알며 잘못된 습관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박연찬 씨, 개인의 목표 설정, 실천, 이해 과정을 가후에 대한 아주 체계적으로 꼬집는 듯한 분석이 돋보인다. 박한수 씨, 저자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가슴에 콕콕 찔른다. 무엇보다 땡큐. 네, 이하를 읽고 난 후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줘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치영 씨, 이 책은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들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심리학적 측면을 아주 명쾌하게 다루고 있으며 변화를 실천하면서 겪게 될 심리학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네, 경영경제 전문 사이트. 네, 좋습니다. 심리학 박사 이민규 저자님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저도 배우고 또 이 모든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책을 봐야 되는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듣고 또 배우고 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